자, 다음은 충주에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3년 전 신랑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취업을 해서 수원으로 이사를 했네요. 갑자기 모두 제 곁을 떠나니 외로운 마음 달랠 길 없었는데 글쎄 이번 주말에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함께 인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는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볼 생각을 하니 처음 저희 신랑 만났을 때의 설렘이 있네요. 그리고 신랑이 더 보고 싶어지네요. 뭐 그리 바쁘다고 사위 될 사람도 못 보고 가셨는지. 여보, 그곳 하늘에서 잘 보고 계시죠? 우리 딸 얼마나 예쁘고 씩씩하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새로운 아들도 얻으려나 봐요. 여보 보고 싶어요. 사랑했어요. 오늘 자기가 남기고 간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노래 한계령이 듣고 싶어요. 이번 사연은 딸딸 엄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의 이중적 생활을 흉보려고 사연 보냅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해서 4살, 2살 딸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신랑은 아내에게는 세상 무뚝뚝, 딸들에게는 세상 애교 많은 아빠입니다. 아이들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재울 때는 정말 내 신랑이지만 눈꼴 사나울 정도입니다. 우리 신랑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 여보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면 신랑은 묵묵부답. 왜 나에게는 표현을 안 해? 이러면 여보는 내 핏줄이 아니잖아. 와 너무하네요. 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도 내 신랑을 이 아이들에게 빼앗기고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보 나도 좀 봐줘.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다음은 김범석님 사연입니다. 저만 나이 먹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저의 아들도 30살을 넘겼더라고요. 뭐가 그리 바빴는지 자식 30살 넘어가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둘이 앉아 소주 한 잔도 못하고 그러는 사이 아들은 훌쩍 커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쑥스러움을 참아가며 창훈아 아빠랑 이번 주말 산에 갈까? 단 둘이요? 좀 그런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이 단둘이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말자. 아빠 같이 가요. 네, 어렵사리 약속을 잡고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이 낯설음에 괜한 약속을 했구나 생각은 했지만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아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성인이 된 저의 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둘이 떠나는 산행길. 저도 평소 산을 안 가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산에 오르고 쉬다가 힘들면 또 쉬다가 무한 반복하면서 아들의 힘든 무거운 짐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자꾸만 대화를 했어요. 산 중턱에 이르니 아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힘들지 않아? 아빠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고는 서로 동지의식을 느꼈는지 같이 피식 웃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힘들 땐 좀 쉬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쉬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있고 다독거리며 정상에 올라 물 한 잔씩 마시며 땀을 식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제 말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네요. 아들아, 정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져라. 실수해도 괜찮아. 힘들어해도
괜찮아. 넌 청춘이잖아. 그리고 너를 믿는 아빠가 있잖아. 막걸리 한잔하며 아들과의 하루 멋진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안선미님, 오늘은 우리 만난 지는 1000일, 결혼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네요. 갑자기 저와 신랑의 연애 시절이 생각나 편지를 보냅니다. 저의 남편과는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퇴사하고 동료가 하던 일까지 평소에 2배를 일하느라 하루하루가 찌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는 다른 부서의 후배가 오더니 제가 야구 경기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못 간다고 해서요. 야구의 야자도 모르던 내가 너무 회사 일에 답답해서 그냥 알겠어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막상 야구장의 녹색 그라운드를 보니 야구의 규칙은 몰라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고마워서 제가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사줬더니 그날 퇴근 무렵 카톡이 오더라고요. 선배,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 당시 상영하던 보헤미안 랩소디를 꼭 보고 싶다면서요. 자기 혼자 보면 너무 처량할 것 같대요. 저는 그날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못다한 회사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기다려준다는 그의 말에 저녁 9시가 되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피곤해서 영화 보면서 잠이 들었지 뭐예요. 그 이후 저희는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비록 어리지만 든든한 나의 기둥이 되어준 회사 후배가 이제는 저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이 좋습니다. 이 아침 글을 쓰면서 과거로의 추억 여행 좋네요. 자, 그럼 이번 사연 들려드릴게요. 신선아 씨가 보낸 사연이네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자 한다. 졸린 눈을 비비고 어디 가게 했더니 예쁜 옷, 단정한 옷 입고 나오라고 한다. 주말에 늦잠 좀 잘 생각에 맘 편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남편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못다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였다. 왜 아버지 산소 간다고 말 안 했어? 여보, 아버지 산소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눈물 흘릴 것 같아서. 사실 나는 아직도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온다. 그런 나를 배려해준 남편이 고맙다. 언제 준비했는지 꽃 한 송이와 술 한 잔 따르고 내려왔다. 아버지께서도 우리 사위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챙겨주는 신랑을 남겨주고 떠난 아빠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김선우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제가 점심 먹은 게 잘못됐는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아내가 바늘을 들고 와서 손가락을 따자고 합니다. 저는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된다고 했지만 기필코 기어이 저의 손가락을 뺐다시피 해서 무려 손가락 4곳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아프셨겠다. 보통 체한 것을 따면 검은 피가 나와야 하는데 빨간 피만 나오고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정성에 감동한 걸까요? 다행히 배가 아픈 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이 간질간질하고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쓰라리고 욱신욱신거려 뜬 눈으로 나를 샜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일찍 피부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의 손가락을 한참 보시더니 손가락이 감염됐다는 겁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나의 아내가 바늘로 찔렀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독하고 치료받고 돌아오는 길에 저의 아내도 미안했는지 그저 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화보다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붕대 감은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참 시원하고 좋네요. 해주셨네요. 3901님 사연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가 또 싸우고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혼할 거라고 하시는데 1년에 두세 번은 이러시네요. 저는 엄마가 전화 오면 엄마 편 들어줘야 하고 아빠에게 전화 오면 아빠 편 들어줘야 하고 둘이 나이를 합치면 130살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혼할 줄 알고 전화 받자마자 바로 친정집에 달려가서 두 분 화해시켰는데 이제는 1년에 두세 번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난리가 난 줄 알고 한밤중에 달려갔더니 집안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두 분이서 그새 화해하고 동네 음식점 가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안심이 되면서도 얼마나 웃기던지요. 정말 딸 자식이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 주말에는 귀여운 손자 손녀 데리고 화해시키러 다녀와야겠네요. 두 분은 손자 손녀 보면 모든 것이 풀리거든요.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좀 싸우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해주셨네요. 오늘도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퇴근길에 카톡이 왔다. 누군가 봤더니 이름만 있었지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고등학교 친구였다. 카톡 내용은 이랬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내 생일이야. 축하해줘라.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본인 생일을 본인이 축하해달라니. 카톡 프로필에 가보니 그 친구 생일이 오늘이긴 오늘이었다. 축하한다 문자를 보내기가 그래서 아끼고 아낀 비상금을 털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2잔과 함께 축하한다고 보냈다. 자주 연락하는 친구였다면 커피 2잔이 아깝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연락 와서 본인의 생일을 축하해달라니 좀 어이가 없었다. 선물을 보내고 1-2시간 흐른 후 보낸 카톡을 보니 숫자 1은 사라졌다. 보통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면 고맙다고 답장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답장이 없다.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다. 쿠폰 사용 여부를 보니 사용했다고 되어 있다. 보내준 선물이 10,000원도 안 되는 거여서 그런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부천에서 김하은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삭막한 요즘입니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지난 주말 시어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외출은 못하고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삼겹살까지 먹고 심심해져서 결국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과 함께 고스톱으로 한 판 붙었네요. 판이 거듭될수록 돈이 저에게만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잃어드리려고 했지만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돈이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저도 모르게 승부욕이 발생하더라고요. 남편이 여보 살살해 라고 말하는 바람에 정신 차리고 그만하고 이 딴 돈은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럴 필요 없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끝내자고 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한 판은 일부러 크게 져드리고 고스톱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불사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삼고의 피박, 따따블. 점수 계산 안 하고 그냥 제가 자리를 끝냈습니다. 딴 돈은 돌려드리려고 해도 절대 안 받겠다는 부모님. 아마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져주신 듯 하네요. 저희 이 돈으로 지금 소고기 사러 가요. 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소고기 구워 먹어야겠어요. 해주셨어요.